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최근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위로가 많이 되는 채널인 것 같아서 저 역시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친언니의 남편, 즉 형부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형부는 잘 나가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였고 본인과 친한 후배를 친구로 소개해 준 것이죠. 그저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했던 형부였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좋은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처제, 잘해봐. 아주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래. 아무쪼록 처제도 나같이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시집 가야지. 다 내 동생 같아서 그래. 사실 언니 동생이니까 내 동생이나 다름없지. 처제도 진짜 시집 잘 가야 해. 요새 이상한 사람 많다고. 그러게요. 형부가 주선해준 소개팅만 여러 건인데 참 송구스럽네요. 제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이번엔 잘해볼게요. 아니야.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깐깐히 골라야지. 난 괜찮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억지로 만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리고 처제 소개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 줄 섰으니까 천천히 골라.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따지고 재고 골라야 하지 않겠어? 형부는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부에게 소개를 받는 사람이라 그런지 믿음이 확 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의 소개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었는지 그날 소개받기로 한 형부의 지인이 못 나오게 되었고 친구를 대신해서 나온 남자와 제가 운명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형부의 지인은 아니었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니 더욱더 좋더라고요. 피부과에서 페이닥터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굉장히 의사라는 프라이드가 뛰어났어요. 저 역시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던 터라 그런 남편이 좋아 보였고 몇 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서로 다른 매력에 이끌리듯 그 사람에게 점차점차 제 마음이 녹아들고 있었어요. 운명 같은 너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날 내가 거기 안 나갔더라면 널 못 만났을 거 생각하니까 참 아찔하다.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나? 그날 당신이 대타로 나온 거라며 너무 잘 된 거지 오히려.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이 없으니까 결혼까지 약속한 만큼 우리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많이 이해하고 배려할게.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공주님을 만났는데. 진짜 당신 부모님한테 엎드려 절할 판국이라니까. 너무 고마워. 오히려 이런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쪼잔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애매한 것들로 조금씩 균열이 생기자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나 또한 이런 점은 조금 내려놔야겠다고 제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계기도 되었어요. 저번에 어머님 모시고 초밥집 갔잖아. 그날 41만 원 나갔더라. 계좌번호 부를 테니까 반 정도 보내줬으면 좋겠어. 어? 그거 자기가 엄마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사드린 거 아니야? 아, 뭐 알겠어. 근데 좀 당황스럽다. 남도 아니고. 이렇게 더치페이 하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 남자는 좋아하면 돈이고 시간이고 아깝지 않다던데, 아니야? 당연히 안 아깝지. 그게 아니라 정확히 하자는 거야. 이번 달에 내가 지출 많았잖아.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 내가 좀 힘들게 살았잖아. 저축도 해야 하고
이번 달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 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당신은 몰라. 이 없이 산 서러움을. 당장에 쪼잔해 보일지라도 아마 나중엔 날 더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결혼 준비로 지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쪼잔하게 바깥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았답니다. 저희 집이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돈 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가끔 저에게 과거 얘기를 하며 본인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던 것들도 많았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답니다. 진짜다. 어려운 환경에서 빼어난 인물 나온 격이야. 우리 엄마 파출부 일에 아빠 대리기사에. 그래서 이 약 물고 공부했어. 남들이 아빠 엄마 무시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사 된 거야. 덕분에 너같이 좋은 여자도 만났고 이제 부모님 걱정은 정말 덜었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의사 공부하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이제 효도하는 일만 남았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도 엄청 좋아하니까 나도 뿌듯하고 너무 좋아. 정말 기쁘다.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우리 집에 잘하려고 하니까 나도 시댁에 더 잘해야지.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다 보상해 드리고 싶어. 그럼 우리 엄마 가방 하나만 사줄래? 사실 너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사주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며느리가 사줬다고 하면 아마도 입이 찢어지실걸? 너한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어? 아, 결혼할 때 선물로 해드릴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지. 나 역시 당신을 키워주신 분인데 이게 뭐가 아깝겠어. 당신 의사 수입으로 어머님 가방도 안 사드리고 뭐 했어. 내가 다음 달에 사드리던지 할게. 가끔 조금 엉뚱한 요구를 하는 남편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효심이 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아들같이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쯤이야 다 해드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좋은 모습만 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자라온 남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이제라도 편해져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았던 환경에서도 본인을 공부시켜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도 정말 멋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아주 예뻐 죽겠어. 네가 혼수 준비하면서 우리 집 냉장고랑 세탁기도 바꿔주겠다고 했다면서? 지난달에는 가방도 사주더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유, 나야 이렇게 해주면 그저 고맙게 받겠지만 말이야. 네, 윤기 씨한테 들으니까 냉장고랑 세탁기 20년도 더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전자제품들이 편하게 좋게 나왔거든요. 어머님도 이제 좀 편하게 쓰시라고 제가 준비해 봤어요. 다행히 어머님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당연히 기쁘지. 역시 이 시절라서 그런가? 쓸 땐 쓰고 아주 통도 크고 좋구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폭덩어리를 데려왔는지 너무 기뻐.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이렇게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한다, 새아가. 잘 지내보자꾸나. 저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복덩어리라뇨. 너무 과한 칭찬이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순조로운 결혼 준비였어요. 저희 집 부모님도 성실한 남편을 정말 좋게 보았고, 형부와도 의사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가족끼리 만났을 때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준비였고, 전 디데이를 세가며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9일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저희 아빠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업체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충격은 크게 다가왔어요. 저 역시 어깨가 처진 아빠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가족들은 제 결혼에 피해갈까봐 그저 저한테는 애써 웃어 보이려고 했어요. 내가 니들 볼 면목이 없다. 이번에 못 막으면 부도 처리 될 수도 있는데 어쩌냐? 아, 이 집 팔고 건물 팔아도 될까 말까인데. 장인어른, 힘드시면 일단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뺄까요? 그래도 집값이 엄청 오른 집이라 꽤 도움이 될 텐데. 어머,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눈물 난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 아빠 많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말만으로도 든든해.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네 마음만 받을게. 이번에 정말 감동했어. 아니요, 제가 이곳저곳 알아볼게요. 아버님 이렇게 쉽게 무너지실 분 아니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백방으로 알아볼 테니 아버님도 용기 잃지 마셔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한테 아들이 되어드리겠다고 한 거 잊지 않으셨죠? 고마워. 우리 지인이도 자네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데 아마 자네 같겠지? 참 면목 없고 고맙네. 아빠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형부가 저렇게 먼저 집을 팔겠다고 나서니 저와 언니 그리고 엄마는 모두 감동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위와 장인인데 장인을 그렇게 선뜻 도와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면 도와야 한다고 하는 형부의 말에 손사리를 치는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갑작스럽게 나락의 길로 빠지기 시작했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빠는 바싹바싹 말라가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결혼을 미뤄야 하나 싶던 그때 예비 남편은 절 실망시켰어요. 아니, 장인어른 힘들어지셨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 너 회사는? 아버님 회사 다니고 있었잖아. 아예 망하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잘 되던 회사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냐고. 나도 혼란스러워.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가 제일 힘들어하셔. 마음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결혼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그동안 저축한 돈 나한테 입금해. 이것까지 장인어른이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까지 거기에 힘을 순 없지. 아, 근데 진짜 어쩌다 이런 일이. 진짜 당황스럽다. 자기 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축한 돈을 자기한테 입금하라니. 너무 남처럼 얘기한다. 왜? 우리 집 망했다고 하니까 결혼 미루고 싶어?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현실적인 거야. 지금 내 말이 섭섭하게 들려도 그러려니 해. 너도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한테 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쩜 이럴 때 아빠한테 등을 돌리려고 해? 정말 실망이야. 등을 돌리다니. 그냥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거지. 아, 우리 아파트 계약한 거는 아버님이 따로 팔자고는 안 하시지? 그거 만약 팔자고 하면 줬다 뺏는 건데 사실 그건 좀 치사하잖아.
그래도 딸이 살 집인데 집까지 팔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아빠가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만약 아빠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난 이 집이라도 팔 거야. 그런 줄 알아. 뭐? 당신 아버님이 해줬어도 어변이 같이 사는 사람은 난데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겠다는 거야? 아, 기막히네. 집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자, 갑자기 저렇게 차갑게 말하는 남편을 보아하니,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모습인가 싶기도 한 것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말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남편은 한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엿듣게 된 통화 내용도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었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아, 부잣집 여자라고 해서 당직도 마다하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나중에 그 정도 집 재력이면 개원도 시켜줄 것 같았는데 글렀지 뭐. 솔직히 돈 말고는 볼 게 없잖아. 우리가 의사가 왜 됐냐?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 피려고 공부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성공이 코앞인데 이러냐고. 돈 때문에 날 만났다는 말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그 식당을 빠져나왔고 남편도 아차 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결혼이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으니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오해야. 그냥 친구 녀석이 하도 꼬치꼬치 물으니까 남자들 원래 허세 부리는 거 알잖아. 그냥 허세였어, 허세. 허세로 날 그렇게 취급하니? 너랑 결혼할 사람을? 아빠 사업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표정도 안 좋고 하더니 이제 이유를 알았네. 그냥 파혼네. 그럼 당신 손해보는 거 없잖아. 나도 굳이 당신 같은 남자랑 이런 결혼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파혼을 해? 병원 식구들이고 뭐고 다 아는데. 그리고 의사계도 얼마나 좁은지 알아? 아휴, 마음 풀어. 내가 실언을 했어. 그냥 나도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난감하니까 속상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 진짜야. 제발 부탁해. 이제 당신 못 믿겠어. 뭐가 진짜 얼굴인지 힘들게 살았다고 늘 얘기하던 당신한테 정말 힘이 돼주고 싶었고 그 없이 산 시간 속에 노력해서 의사가 됐다는 것도 정말 자랑스러웠어. 근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뭐든지 남을 볼 때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어 정말. 어떻게 들은 걸 못 들었다고 그래. 안 잊혀지는 걸. 진짜 실언이야. 내가 너희 집 돈 때문에만 생각하면 당연히 파혼하자고 하지. 정말 너 하나만 보고 비는 거야. 미안해. 가뜩이나 마음도 힘든데 이런 상황까지 생기자 더욱더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파혼까지 한다고 하면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니 차마 저 역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비는 남편을 한 번쯤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참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이 났고 그래도 막내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도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부모님을 보니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결혼식이었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신혼여행을 갈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취소 예약금이 어마어마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대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겠다. 배째라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죠. 뭐,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도 이해해 보도록 할게.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살아보자. 우리 여행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여유 있잖아. 우리 결혼하는 거 가장 신경 써주신 분들인데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가까운 온천 여행이나 갔다 올까? 어머님도 온천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어떻게 생각해?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도 하고 말이야. 사실 아빠랑 엄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기도 했고, 이왕이면 좀 뜨끈하게 몸도 지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있으면 하는데. 돈은? 그리고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거기 갈 형편이나 돼? 설마 나보고 내라는 거 아니지? 그러면 좀 곤란한데. 뭐? 지금 돈 걱정해? 아니, 누가 내든 그게 아까워? 와, 진짜 어이없다. 원래도 좀 쪼잔하더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맞잖아. 이제 니네 아빠 사업도 어려워져서 너도 월급 반토막 난 거 아니야? 근데 어딜 가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지. 온천 갈 돈 없을까봐 그러니? 진짜 무슨 이런... 너 우리 아빠 사업체가 짱짱하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니? 무슨 뜻이야? 정말 미쳤냐? 막말로 지금은 내가 너보다 더 벌잖아. 그럼 뿜빠이 해. 아, 아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온양온천 모시고 갈 테니까 니네 집은 네가 번 돈으로 동네 사우나나 다녀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너 이런 놈이구나. 와, 내가 돌았네. 진짜 결혼을 왜 해가지고. 네가 공평한 걸 원하는구나. 그래, 파혼하자. 그래, 맘대로 해. 혹시라도 니네 아빠 사업 다시 일어날까봐 너 붙잡았는데 꼬락서니 보아하니 글렀다. 감히 의사사모 될 생각 말고 이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네 아빠 빚이나 갚아. 알겠냐? 집도 망한 주제에 바락바락 어디서 의사한테 까불어? 저기요, 의사 양반. 진짜 교양머리 없네. 그래, 네 인성 이제라도 봐서 정말 다행이다. 너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줄 알아. 전 그 길로 호텔방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게 됐고, 돌아가는 비행기 날이 많이 남았기에 다른 숙소를 예약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의 전화도 없더라고요. 본인도 될 때라 되라는 시기였는지 SNS에는 혼자 다니면서 먹는 사진을 그렇게 업데이트하였고, 저 보란 듯이 오히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길로 완전히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저였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같이 돌아오는 비행기라서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마주친 남편이었지만 절 보고 아는 척도 안 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며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과 파혼 후 혼자 출국장에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눈이 희둥그레 해졌답니다.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던 남편이었지만 낌새를 보곤 다시 저에게 다가오는 남편이었어요. 실장님, 대표님이 데리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혼자 오신다고. 제가 픽업 왔어요. 제 차로 가시죠. 아, 김비서님, 감사해요. 아빠한테 전화 드렸었는데 아빠는 또 바쁘시죠? 정말 다행이에요. 이 위기를 잘 넘겨가지고. 네, 그러니깐요.
대표님이 이렇게 무너지실 분이 아닌데 그때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아버님 회사 다시 정상화 되셨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자기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진작 말하지. 그럼 신혼여행 내내 우리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내 마음 알지? 자기? 우리 파혼했잖아. 이미 부모님한테 다 전화로 말씀드렸고, 아빠 엄마가 당신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해. 각자 돌아가서 이제 짐이며 집이며 정리하자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니 네 몸만 나가면 돼. 뭐 해온 거 없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일단 얘기 좀 해. 신혼여행에서도 너한테 전화할까 말까 고민 엄청 했거든. 그러니까 시간 좀 줘. 의사사모 될 생각하지 말라며. 웃긴다 진짜. 누굴 바보로 알지? 당신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이것 좀 놔줄래? 사실 아빠랑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사장님께서 아빠 회사가 힘들어진 걸 알고는 본인 회사를 내세요.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 한 굽이 넘긴 아빠였고 정말 다행히도 그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있었던 일을 울면서 전화로 얘기해드렸고 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저보다도 먼저 화를 내주었죠. 그걸 모르는 남편은 아직까지 저희 집이 어려운 줄 알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저를 업신여겨 왔던 거였고 이 모든 사태를 보고 태세 전환을 한 거였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해온 게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출국장에서 비서님이 저에게 부른 호칭을 다시 듣고 싹싹 비는 게 분명했어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을 거르라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싶은 생각이 아차하고 들게 되었죠. 그리고 전 곧바로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 진짜 무릎이라도 꿇을까? 마음 풀리는 대로 뭐든 해. 다 이해할 테니까. 싸구려 네 무릎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집 정상화됐다니까 네 병원 개원이라도 시켜줄까봐 지금 이러는 거니? 꿈깨. 그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지.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깔끔하게 헤어지자. 내가 미안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기분 풀래?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애 아니잖아. 뭐든 다 할 테니까 용서만 해줘. 사람 돈만 보고 그렇게 업신여기지 마. 없이 살았던 걸 생각해야지. 어디서 이게 제 잘났다고 나대게? 우리 집이 아무리 망해도 너보다 나아. 니까짓 게 우리 아빠 조금 힘들어졌다고 우리 집을 개똥으로 여겨? 너 같은 애 다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지 어린 시절 없이 살았다고 구구절절 안 좋은 소리만 해대더니 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야심을 키운 거였구나? 내가 잠깐 실수로 잠시 머리에 뭘 맞아서 널 만났지만 이젠 정말 제정신 차렸다. 큰 소리 낼 것도 없이 그냥 몸만 꺼져. 진짜 미안해. 알잖아. 나 원래 좀 예민한 거. 내가 뭐 때문에 나도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평생 너한테 충성을 다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파혼을 하냐.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지금 세상 앞에 이렇게 부부라고 알렸는데. 잠깐 개쪽당하는 게 나아. 그리고 우리 집 정상화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충성을 다하려는 거겠지. 누굴 바보로 하나. 너 같은 인간 여러 종류로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너 같은 인간은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이 계속 붙잡았지만 일단은 비서님과 같이 집으로 향했고 전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옷가지를 다 싸서 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과 같이 남편은 신혼집에 방문해 문을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어쨌든 이젠 저와 연관되지 않는 분들이니 이 마음을 얼른 걷었죠. 얘기 들었어. 얘, 이 문 좀 열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란다. 문 좀 열으렴. 더 이상 드릴 얘기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텐 죄송하지만 전 저런 남자와 살 자신이 없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미안하다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 우리 엄마 아빠도 오셨는데 이렇게 문 안 열고 문전박대할 거야? 어떻게 그래?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신혼여행에서 나한테 한 거 생각 안 나니?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냥 깔끔하게 끝내.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애초에 우리 집 망했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야 당신 마음도 편하지 않겠어? 어차피 우리 집 망해서 나랑 파혼하려고 했었잖아. 아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네가 좀 화 좀 풀고 이 문 좀 열어라, 응? 우리 아들이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게 다 없이 살아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같이 곱게 자란 애가 이해해야지 누가 이해하니? 없이 산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나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음 불편해요. 가방까진 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파혼했으니까 제가 결혼 선물로 사드린 냉장고랑 세탁기 그 값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너 줬다 뺏는 게 어딨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 참 공가사 구분 못한다. 그러지 말고 마음 풀어. 공가사 구분하니까 돈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방은 그냥 선물 드린 걸로 할 테니 전자제품 값은 보내세요. 그 잘난 의사들 저보다 훨배 많이 번다고 하니 그 돈은 껌값일 거 아니에요. 저 원망 말고 아드님 원망하시면 되겠어요. 아, 너 진짜 너무한다. 한순간에 실수를 했기로써니 어떻게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돼? 아,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리고 전 곧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집 앞에 가족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잘못 본 실수를 한 게 있으니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따지지 않았고요. 시부모님에게 들어간 전자제품 가격만 돌려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신혼집 지분은 남편에게 아예 없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사준 집에다가 제가 채운 혼수였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워낙 지역도 좋고 의사계도 좁은 현실이라 제 모든 일을 알고는 형부가 남편 친구에게 따져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대신 보낼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원래 소개받기로 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든 본인이 나가겠다고 우겨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의 동기들도 남편의 위압과 위선에 절레절레 혀를 찼다고 했고 다니던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해요. 아니, 이 원장님 파혼했다며? 대박이다. 그럴 줄 알았어. 원래가 쫌생이잖아. 부잣집 여자가 미쳤다고 저런 남자랑 결혼해? 그 여자네 집이 좀 힘들어졌는데 그 틈을 타서
여자한테 막말하고 그랬대. 진짜 웃기지 않아? 아우, 정말 치졸하지, 남자가. 근데 알고 보니 여자네 집이 또 괜찮아진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여자한테 막말했대. 정말 세댔지 뭐. 진짜 대박이지?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생긴 것도 그래 보이잖아. 아우, 소름 끼쳐. 진짜 그 여자도 차라리 파혼한 게 낫지. 흠도 아닌데 뭐. 다니고 있던 병원에도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든 직원들이 다 알게 되었고, 남편은 병원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소문에 시달려야 했어요. 형부한테 듣기론 그 기수 동문들을 만나면 다 남편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여자 쫓다가 정말 세된 스토리라며 아주 잘 됐다고 다들 한마디 한답니다. 제 시부모님이 될 뻔한 분들도 남편을 그렇게 원망을 했고요. 네가 잘했어 봐. 에휴, 그런 여자애를 네가 또 어떻게 만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보지. 어쩜 애가 성격이 이리 급해? 아니, 망했다고 하는데, 그럼 눈이 안 돌아요? 내가 왜 결혼한 건데? 엄마도 선물 때문에 그러지? 참나, 속 보여요. 뭐야? 이게 엄마한테? 의사나 돼가지고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아? 에휴, 속 터져. 당분간 내 집에 오지도 마. 전 남편은 저에게 전자제품 가격을 안 주려고 했지만 제가 소송을 건다고 하자 더 이상 소문날 게 두려웠는지 얼른 전자제품 가격을 입금했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정말 저에게 인생 공부를 톡톡히 시켜준 계기 같아요. 하지만 간간히 자꾸 저에게 다시 합치자는 둥, 잘못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길래 경찰에 스토커가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와, 너 진짜 너무한다. 하다 스토커로 신고를 해? 진짜 한 번만 딱 수그려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러고 싶어? 다신 연락 마. 지금 회사 때문에 전화번호 못 바꾸고 있는 거니까 이 번호로 또 전화하면 또 신고할 줄 알아. 요즘에 스토커들 아주 기갈나게 벌 받는 거 알지? 당신도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이제 좀 나가 떨어져라 제발. 잘난 의사 양반이 체면국이잖아? 그래도 스토커는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너한테 미련을 못 버려도 그렇지.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주라. 우리 집 돈이 아쉬운 거겠죠. 의사 양반이니 더 좋은 여자 물어다가 개원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업계에 소문나서 그것도 쉬울진 모르겠지만 네 발등 네가 찍었지 뭐. 누굴 탓하겠니? 없이 살았으니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나 해라. 남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저희 형부가 얼마나 진국인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의사라고 해도 위선 떨지 않고 저희 언니를 끔찍이 여기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아들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런 사람을 꼭 만나야지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아빠를 도와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고 그저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켜 나갈지 그 생각만 하고 살기도 바쁜 요즘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시련을 맞이한 건 그만큼 한 걸음 나를 더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며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있고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정말 저에게 꼭 맞는 저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2해는 지났어요. 겨울만 되면 늘 떠오르는 그 일. 나중엔 깔깔거리고 웃으며 말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니 늘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다가 예비 시댁과 저희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집안은 저에게 꽤 많은 걸 바라셨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잘 데려왔네. 확실히 배운 집안일수록 풍채가 다르다니까. 경아 씨 부모님들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신다는 말을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내 아들이 그렇잖아도 경아 씨 집에 다녀왔었잖아. 집이 엄청 좋다고 아주 난리더라. 경아 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도 신분 상승하는 건가?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돈이지 뭐야. 항상 뭐만 하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으니 경아 씨가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경아 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 우리 집안은 무조건 찬성이거든. 결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르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경아 씨 부모님들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하지. 경아 씨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일정을 잡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바쁘셔서 일단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는 돼야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 은퇴 씨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집에 빈 방이 남아 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방이 남아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오빠만 보고 왔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도 전원주택 생활해 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하게 놀러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하실 거잖아요. 은퇴 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시모는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가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돈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시댁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제가 난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시모의 칭찬에 들떠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온 그 사람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오면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자기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초면인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예의가 없으셔? 집안에 대해 궁금하신 건 물어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과 엮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둥 며느리 덕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 내가 은태 씨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아닌 돈줄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바라시던데? 은태 씨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는 보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다 알게 될 사실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꼭 둥글게 얘기하셨어야 돼. 누가 봐도 당신 집안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제가 시부모님께 서운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 예비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 놓았고 처음으로 저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격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그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등을 보이고 말았네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지 저를 붙잡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온 거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다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 말일에 계획을 잡았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번에 내가 경아 씨한테 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불렀어.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면
경아 씨가 괜찮다고 할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괜찮지? 나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네. 설마 우리 가족이 경아 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어?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야. 그냥 경아 씨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었다는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 입방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둘 사이까지 안 좋아져서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상견례 전에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다니까. 둘이 있던 오해들은 다 풀었다며?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럴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야 경아 씨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풀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하셨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해결을 하시려 했던 시모의 행동은 제 마음을 풀어주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날은 별일 없이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상견례 때 보자고 제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곤 시모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첫날에 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침착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어느새 첫날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하기 위해 양가 집안은 약속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엄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시모에게 여쭙자 제가 아빠 옆에 서서 편을 드니 시모는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다가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상처되는 말들을 뱉으셨고 저희 집안을 기생충이라고 하셨네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구만. 하마터면 별것도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내가 볼 일이 좀 생겨서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오지 않았다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바탕화면에 너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며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들어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니? 벌써 다 봤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주차 관리인이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 들게? 내 아들이 그럼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한테 좋게 말을 해줬던 것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 오히려 그쪽이 딸 덕에 신세 고치려고 저희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 보이는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못 볼 꼴을 봤는데 굳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맞댈 필요 있겠어요? 경아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빠가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집안과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집안의 식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재력 좋아하시네.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고귀한 척 배운 척 하고 있어? 아들한테 상견례 파투 났다고 당장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꼭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더라. 나는 내 식구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너한테 상견례 비용 청구할 거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주차 관리인을 하는 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고 시모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 또한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상견례 자리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걱정되는 얼굴을 보이며 아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집안을 욕하며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빠를 본 예비 시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경악을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분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이시잖아. 저번에 견적 넣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흘려듣고 보려고 하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알아보고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네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그쪽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온 건 제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 온 거니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총장? 당신 방금 저분 보고 총장이라고 얘기했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 식당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였다니까. 총장이 쓸데없이 여기서 주차 관리를 왜 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저희는 그쪽 집안한테 내 아들 넘겨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땐 못 뵀었는데 총장님이 여기서 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 아빠가 왜 여기서 일을 했겠어요? 여기 식당이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에요. 제가 은태 씨한테 먼저 설명해 주려 했는데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먼저 설레발치면서 자기가 좋은데 알고 있다고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 놨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 식당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얘기하려 했었는데 한창 점심시간이라 아빠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주차 관리를 해주시려 하시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앞뒤 자르시고 무작정 어머님 혼자 판단하셔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셨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우리가 식재로 납품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시잖아.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당신 세워두고 얼굴 잘 익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총장님, 저희가 못 알아봬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것 뿐이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일로 저희 식재료 납품 거래 계약 파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총장님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시부가 정색을 하면서 애원을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시모는 저희 아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시모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저희 아빠한테 막말을 하셨던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몸을 돌리셨고 시모는 그런 저희 아빠를 붙잡기 위해 급하게 문 앞으로 달려가 석고대죄를 하셨네요. 시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이미 아빠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신 상태셨어요. 시모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아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셨고 그 사람은 깊은 한숨만 내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와 아빠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눈빛에서 욕망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되었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 딸과 결혼을 굳힌 이유가 집안의 체력을 보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길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 있었죠. 얼굴 한번 본 거 가지고 그쪽 아드님의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인사 온 첫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안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딸 교육 하나는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고 상견례장 안에 그 사람과 예비 시모의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 듣게 된 저와 엄마는 예비시댁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행동들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 아버님도 그렇고 경아도 집안에 대해 뭐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숨기려는지 모르겠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자기가 가진 걸 빼앗기게 될까봐 조심성이 남들보다 지나치거든. 내가 봤을 때 그쪽 부모들이 시켰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너랑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하러 숨기겠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재력이 많다는 거야. 엄마가 촉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네가 경아 데리고 오기 전에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대박 하나 물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딱 보고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큰 거 하나 물고 왔구나. 우리 집안도 이제 신세 좀 고치고 제대로 된 인생 살겠구나. 그런 부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선 내 속마음을 경아한테 들키고 말았지 뭐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의 일은 어느 정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랑 경아가 헤어지기에는 그동안 싸워왔던 시간들이 짧지 않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받아주게 되어 있지. 나도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줘야 결혼 이후에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밥 한 끼 사줬다. 경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느꼈는지 아주 좋아 죽더라. 작은 관심이 그 사람들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결혼도 사회생활이다. 얼마나 잘 물고 빠는지에 따라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식장에 발만 들이면 우리 인생도 이제 꽃피는 날이 온다고. 내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구나. 내가 걔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엄마 말만 잘 듣도록 해. 제대로 된 거 큰 거 하나 물어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그쪽이 가진 재산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히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아가 바로 녹아내리더라고. 역시 여자는 여자가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원하는 전원주택 하나 제대로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저를 대했던 거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에 속아 며느리로 들어갈 뻔 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항상 의심이 많으신 분이고, 말수가 적으셔서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킨 뒤 사이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을 때 아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아빠의 말대로 항상 입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예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너무 큰 배신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예비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저희 가족을 멍하니 바라보셨고, 예비 신우는 결혼은 물 건너갔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던 시모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시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싹 변해버린 얼굴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아들, 이제 그만 연기해도 되겠다. 이 짓 하는 것도 더러웠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었는 줄 알아? 가진 것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내 아들한테 미행을 붙여?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그쪽이 더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이래서 그쪽 딸이 시집이나 가겠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결혼을 시킬 수나 있겠냐고. 평생 자기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예, 너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법이야.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미행을 붙였는데 너한테는 사람 안 붙였을 것 같니? 사생활 전부를 보고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진심을 알게 됐는데 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나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때의 모습이 확실했던 거였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본심을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예비 시부였던 분은 저희 아빠한테 매달리며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상견례는 별개이니 같이 엮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 사람들의 며느리로 들어가 전부 빨리고 있었겠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안 떨어질 뻔했던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그 집안 사람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를 다시 조사를 하셨는데 그동안 학교에 납품했었던 학교 측에서 계약했던 상품의 품질과는 다르게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들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 떨어지는 재료들을 학교 측에 넘기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계약 기간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식재료 업체를 다른 곳으로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학교 측을 속여왔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으니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엮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론 잘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심인 사람은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좋은 인연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부부의 결말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떨어뜨린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에 일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음식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남편 서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손가락만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걸 본 저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한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주워 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낚아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곤 일 때문에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될 물건을 제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음식이 전부 식어가는데도 식당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라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었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 그냥 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많이 기다렸어? 나도 통화를 일찍 끊고 싶었는데 일적인 대화라 좀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나는 다시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분위기라도 즐긴 게 어디야. 나가면서 결제는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든 자리인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네. 맛있게 먹었냐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맛있었겠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혼자 겨우 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좀 전에 떨어뜨린 물건이 뭐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낚아챈 건데? 지금 당장 해명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 하지도 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출장 갈 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뇌물 같은 거지. 별로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음식 먹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일이 많이 바쁜 걸 어쩌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망쳐야 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이해만 해주면서 살아왔어. 도대체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긴 한 거야? 이럴 거면 외식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뭐 이러고 싶었겠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나도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남편이 되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아 더 괘씸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큰소리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드러나는 얼굴 표정과 말투들이 있는데 떨어뜨린 물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립스틱 같더라고요. 아무리 업무 차원에서 샀다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고 립스틱을 선물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늦어도 집에 들어왔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이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당연히 답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후로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였고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이쁜 딸 하나 잘 키워왔고 성공해서 미국 IT 기업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을 보며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들이 남편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짐은 왜 챙겨? 나랑 먼저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내 얼굴은 아예 볼 생각도 없네? 장기 출장이야. 지금 많이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각자 인생 알아서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1시간 내로 기차 타야 되니까 나에 대해 신경 끄고 나 출장 다녀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야.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나랑 이혼을 하자는 얘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그러게? 애비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걔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당신 맞는 거지? 괜히 관계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남자가 되게 분위기가 바뀌고 배우자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을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더라.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싶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만든 것 같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없지. 레스토랑에서부터 수상 쩍더니 확실하게 여자가 생긴 게 맞네. 언제부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어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거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이혼해 주겠다는데도 왜 말을 못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건 맞잖아. 레스토랑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좋게 넘어가면 되지. 상황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냐고. 불쌍해 보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려고 데리고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하네. 내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나 출장 다녀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대충 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뱉은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던 건 본인이었으면서 되려 큰 소리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버릇 하나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소 대화할 때는 눈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계속 회피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제 눈을 회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갑만 챙겨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기차역이었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자리에 멈춰서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멀리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한껏 꾸민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는데 그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놈과 두 모녀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제 눈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저를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과 옆에 있던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 번은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기차표를 끄는 남편과 같은 목적지의 표를 끄는 뒤 기차에 올라탔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탄 여자와의 대화를 뒷칸에 앉아 듣게 되었고 기가 막힌 두 연놈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게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맙지. 당신이랑 내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눈빛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하필 그곳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를 건네줬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에휴, 나도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채취를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 뭐. 자기가 나랑 내 딸을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원래 헤어짐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 아마 집사람도 마음이 오늘로써 완전히 접혔을 거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인데 뭐하러 미련을 둬?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8억 정도 되거든.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고 당신이 내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당신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민영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허락해줘서 좋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보낼 테니 잘 살아보자. 어머,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동 금액이 너무 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돈 쓸 만큼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 앞으로 민영이는 내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둘이 살기에 불편한 건 없지?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바로 뒷칸에서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놓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딸이 미국에서 집에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던 거였죠.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에 많이 불안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딸도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눈물을 쏟아내니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고 딸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돌아온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도 처음엔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침착하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남긴 뒤 일단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 모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 칸에 있는 남편은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편 칸에 있던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증거물만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상간녀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가 나타날 거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잠깐 동안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남편의 힘에 주저앉아 버린 저는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상간녀 딸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분노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었습니다. 상간녀 모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런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딸에게 분이 다 풀렸냐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자며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갈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 위자료 소송할 거지? 그에 따른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얘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결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데 서로 더 안 좋은 꼴 봐서 뭐 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야? 이제 없는 정도 떨어져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오늘로써 확실하게 마음을 접을 순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18억짜리 그 집을 전현한테 주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꼴을 볼 것 같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집이 너 혼자 읽어낸 거라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대로 할 거고 너랑 전현들 추락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현을 내 집에 들일 바에는 불질러 버리는 게 좋겠네. 나도 한번 눈이 뒤집히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겠네. 어머머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아니 18억짜리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겠대. 자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미쳐서 날뛰는 사람 말을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자료나 챙겨줄 테니까 그만 추태 부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해. 더 안 좋은 모습 보여봤자 상처받게 더 받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집이 불타버릴까봐 불안했는지 저를 뒤따라와 말리는데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쫄뚝거리면서 기차역에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치길래 저도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의 뺨을 주고받게 되자 조금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손을 멈추더라고요. 제 얼굴만한 손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한쪽 볼이 퉁퉁 부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좋게 해결보자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어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에 손을 한 번 더 올린 뒤 뒤를 돌아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곤 많이 불안했는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두 모녀와 급하게 뒤따라 들어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뺨을 뿌리치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이런다고 네가 없는 게 뭐야?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났는데 그냥 좋게 갈라서면 되지. 수지한테는 상처 안 받게 당신이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결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줄 알아?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전 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위자료 받고 좋게 해결 보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자기야, 한 푼도 주지 마. 저런 년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나랑 민영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지어줘?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야,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망쳤잖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는데 뭘 확인할 게 있다고 따라와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저런 아줌마랑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아빠가 우리 엄마 만나길 천만 다행이네. 더 살았다간 새아빠도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내쳐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저런 아줌마는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괜히 피해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빠라는 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아빠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 내가 전부 다 촬영해 놨으니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될 거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좀 전에 엄마가 아빠랑 저 쓰레기 같은 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몇 장의 사진을 더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미국에서 도망쳐 한국 오면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지금 미국에서 너희들한테 수배령 때린 건 알고는 있냐? 이대로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세상 구경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 쳐넣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두 발로 기어 들어왔네. 우리 엄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방에서 달려나온 딸의 말을 듣자마자 상간모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충격 반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모녀는 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가정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 한국 국적의 남자였고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 딸과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어요. 상간녀 딸이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는데 뛰어난 언변과 한국 여자라서 말도 잘 통하다 보니 가정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간녀 딸이 배우자에게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상간녀 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제 딸의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상간녀의 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뒤 한국으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부부가 딸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고 상간녀가 남편과 눈이 맞았던 거였죠. 한국으로 도망온 상간모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 남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였던 남자는 아이들과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딸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수배를 했지만 몽타주만 알고 있을 뿐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 모녀를 찾게 됐던 겁니다. 두 모녀는 미국에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제 딸은 두 모녀를 나가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며 막아섰어요.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을 들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때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두 모녀는 붙잡히게 되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행을 일으켰던 상황이라 미국에 소환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뒤 지금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모녀는 미국 법령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 80년형을 받게 되었고 평생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뒤늦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이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